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수업은 총 7차시로 구성된 2022학년도 수능 대비 킬러 문항 모음 강의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는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 중에서 정답률 50% 미만의 문제들만 선생님이 추려서 총 7차시의 강의로 1시간당 이제 5가지의 문항을 다룰 거고요. 아마 한 강의가 2회로 나뉘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잘 살펴서 강의 파악해서 수업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해당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프린트아웃을 참고하시고 또한 문제를 받지 못한 학생이나 분실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단톡방을 통해서 문제를 미리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를 미리 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5문제 시간 재서 한 문제당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로 풀어서 다시 동영상 재생해서 풀이 강의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해석을 기반한 강의 풀이가 아닌 우리가 8월부터 꾸준히 해왔던 핵심 소재를 파악해서 빠른 시간에 답을 찾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혹시 해석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해설지나 본인이 참고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해설을 미리 본 이후에 그리고 답을 찾는 이 핵심 강의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1차시부터 총 7차시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 1차시에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 있는 두 문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한 문제, 그 다음에 순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의미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5문제. 정답률 평균 약 45%에서 50%에 있는 문제들을 다뤄볼 거고요. 충분히 나는 맞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 막상 시험 들어가면 이런 정답률이면 반 이상은 틀리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정답 오답률 60%의 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영어에서는 꼭 원하는 등급 맞길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6월 30번 문제였고요. 정답률 40%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밑줄친 부분 중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뭐 있는 문장 다 읽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우리는 1, 2, 3, 4, 5번에 있는 단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간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처음부터 문장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 이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선생님이 미리 파악해 본 결과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불신은 자기 성찰로 이루어져서 자기 발전의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진실한 사람에 대한 불신은 정체성을 이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이번에 있는 forbid가 조금 어색했었는데요. 문장 한번 보시면 others destruct of her mind that forbid her to perform her share of the duties in a way that makes her more worthy of their trust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이 그녀를 그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더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가 이런 직무에 자기 몫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런 그녀가 자기의 몫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이런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forbid가 우리가 동사로 뭐뭐를 못하게 하다, 약간 막다라는 뜻이죠. 동의어로는 뭐 ban,
prohibit, inhibit 이런 뜻이 있는데 그녀가 자기의 몫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orbid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뭐 약간의 motivate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문제였고요. 오답풀이 보면 뭐 realize나 sincere나 suspicious나 break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만한 단어인데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옆에 있는 뭐 grasp나 comprehend 아니면 뭐 honest, genuine, earnest 아니면 doubtful, dubious, skeptical 뭐 violate, breach, disobey 같은 단어들로 아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여기 있는 약 한 12가지 어휘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니까 같이 이 시노님도 같이 외워두면 여러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 이런 문맥상 낱말 쓰임의 문제의 결론은 결국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끝까지 파악하려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이게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다음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였고요. 단문에 나오는 42번 두 번째 문제 항상 문맥상 낱말의 쓰임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묻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다뤘던 문제와 동일하게 이제 단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단문은 다행히 41번 문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주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단문은 알다시피 이제 내용 이해가 조금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 42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3점짜리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지레 겁먹고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의 주제는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이 주제였고요. 이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고용주, 즉 사장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을 때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쉬는 편이 그때그때 휴가를 내는 것보다 작업 손실이 더 적겠죠. 즉 이 말은 공장이 365일 24시간 돌아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공장 200명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만약에 몫이 일을 못하게 되면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럴 바에는 200명을 다 쉬게 만드는 것이 공장 효율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즉 근로자들이 비정기적으로 휴가를 내면 작업이 promoted,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disrupted, 중단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promoted가 아닌 disrupted 같은 어휘가 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B를 수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의 가동성 생각보다 되게 쉬운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번에 이제 EBS 연결률이 매우 낮다 보니까 비지문 즉 우리 비문학 같은 이런 지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이고 특히 우리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AI나 이런 뭐 빅데이터 같은 문제도 요즘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조금씩 시간 날 때 보면서 조금 아는 배경 지식이면 우리가 문제 접근하기 좀 더 쉬우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 2, 3, 4, 5에 나오는 단어 마찬가지로 모르신다면 짧은 시간 힘들겠지만 단어 조금씩 더 외워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차 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연달아서 어법이랑 그리고 또 다양한 세 문제 파악하면서 1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세 문제 못 푼 학생들은 해설 강의 먼저 듣지 말고 충분히 문제 풀어서 본인의 답을 만든 다음에 해설 강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연달아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